자, 오늘 12강의 4번부터 해야 되죠? 12강의 4번 한번 펼쳐봅시다. (12강의 4번) 옆에 단어 좀 잠깐 보세요. 12강 4번까지 했어요? 왜 필기가 안 돼 있어, 나? 4번까지 했어요? 그럼 2번부터 하면 되나요? 12강의 2번은요? 12강의 2번도 했고 4번도 했어요? 12강 2번, 4번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13강. 자, 13강 봅시다. 자, 갑시다. The early grain trade firms 그랬어요. 자, 초창기 곡물 거래 회사니까 곡물 무역 회사 정도로 합시다. 초창기 곡물 무역 회사는요, were active, 활동적이었대요. both A and B네요. A와 B 지역 모두에서, 그래서 A, B 자리에 형용사와 형용사가 오고 얘가 공통명사예요, 지금. 그러면 surplus producing, 그럼 뭐예요? surplus producing은 무슨 뜻이니? 잉여 생산하는, 잉여물을 생산하는, 즉 곡식 무역회사니까 곡식의 잉여니까는 곡식이 남는 곳을 말하는 거네? 맞아? 잉여라는 뜻입니다.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지역과 food deficit은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량이 남는 곳과 식량이 부족한 지역 둘 모두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어요? surplus가 잉여라는 뜻이고요. deficit은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남는 곳과 식량이 부족한 곳 둘 모두에서 활동을 했대요. And these firms, 그리고 이 회사들은 make it their business. 자, 우리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가 나왔네요. make it, 아이고야. make it their business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그래서 자, 그 회사들은요, 만들었습니다. 얘가 가짜 목적어고요.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상황이고요.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닫아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막 그렇게까지 덥지 않으면 닫자. 지금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와서 그래. 훨씬 조용하네요. 자, 다시요. 자, 이 회사들, 즉 곡물 무역 회사들은 곡물을 무역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식량이 많이 남는 지역에서 그걸 가져다가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주고 거래를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뭐를 그들의 사업
또는 사업의 범위로 만들었냐면 아는 것을, 여기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뭐를 아는 것이에요?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그 두 지역에서, 여기서 두 지역은 잉여된 곳 또는 결핍된 곳, 이 둘을 말하는 거지. 농산물이 잉여된 곳, 농산물이 결핍된 곳 두 지역 모두에서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상태입니다. 상태를 아는 것을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으로, 그들의 일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곡물 무역회사니까 남는 곳에 곡물을 가져다가 부족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양쪽 지역에서의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어디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자, because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는 어떤 정보요? 그 지역의 농산물 수요 공급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요, was the key to 명사 그러면 뭐뭇의 핵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의 수익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요, 일을 했고 작업을 했는데 in relative secrecy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켰냐면 비밀리에 진행을 시켰대요. 그러겠지. 왜냐하면 이 정보, 어느 지역에서 남고 어느 지역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걸 알아야 그걸 여기서 가져다 저쪽에서 팔고 그래야 그게 걔네들한테 돈이 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누가 알려달라면 알려주겠어? 아니면 비밀에 붙이겠어? 당연히 비밀에 붙이겠죠. 그게 돈이었는데, 그 정보가 돈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빈번하게 built on family ties 그랬어요. 우리 이게 가족 관계의, 가족의 유대 관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가족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 회사를. 어디 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가족 관계를 토대로 형성이 된 거죠. 뭐뭐 위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됐죠? 또 정보를 줬을 때 이 정보를 다른 놈한테 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됐겠죠. built on 됐겠죠. 그리고 충성심을 바탕으로 built on이 됐겠네요. 그래야겠죠? 게다가 그랬어요. 그럼 게다가 그랬으면 이 뒤쪽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뒤쪽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봐봐. these firms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이 회사들이 뭐 한 거에 대한 이야기?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1번. in addition 그랬으니까 이 회사들이 뭐 한 거? 이런 일을 한 거 2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benefit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and commodities future market 그랬네요. 자, 어디로부터 이득을 얻었냐면요. 걔네들은 또한 어디에서 이득을 얻었냐면 the rise, 등장입니다. 뭐의 등장으로부터? commodity exchange and commodity future market이에요. 자, 우리 commodity라는 것은 일용품, 상품이라는 뜻이고요. exchange는 상품 거래소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그럼 얘는 상품 뭐겠어요? 상품, future market은 미래 시장이죠. 우리가 이거를 선물 시장이라고 해요. 선물이 뭔지 알죠? 선물은 present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 회사를 하고 있어요. 김치 회사를 하면은 김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추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있어야 김치를 만들어서 팔 거 아니니. 그러니 내가 지금 3월인데 배추는 언제 심어요? 보통 한 10월, 9월 요때 심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11월 요때쯤 이제 출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배추 중에서 뭐 저 대관령에 있는 고냉지 배추 이런 게 유명하니까 내가 그 대관령에 있는 이 배추 농사 짓는 농부 찾아가서 당신 얼마나 배추 농사 지세요? 나는 포기는 모르겠고 한 10,000평 줘요. 그러면 10,000평에서 몇 포기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10,000평에서 나오는 배추를 평당 얼마에 사겠소?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있어 없어? 지금 배추는 없지. 아직 씨도 안 뿌렸으니까. 그치? 아직 물건이 없지만 앞으로 11월에 출하될 배추를 미리 가서 내가 땡겨오는 거야. 그걸 선물이라 그래. 됐지? 그런 것이 거래되는 시장을 선물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물건을 사는 거야. 그래서 퓨처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품 거래소와 상품 선물 시장인데 that emerged in the mid 1800년 그랬네. 180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상품 거래소와 상품 선물 시장에 등장해서 이 회사들은 이익을 얻었대요. 됐죠? 그럼 쟤네들이 비밀스럽게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번에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익을 얻은 그 근원 두 가지를 지금 나열한 거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수익을 얻었어? 정보를 비밀에 붙임으로써 자기들만 헤쳐먹었어. 두 번째 얘네들이 수익을 얻은 부분은 어디야? 상품 거래소와 상품 선물 시장이 등장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대. 됐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니? 여기는 추가와 첨가, 나열의 연결사가 들어가야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여기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면 in addition, furthermore 요 뒷장에 보시면은 in addition 바꿔 쓸 수 있는 거 정리를 해놨나요? 어디 있나요? 안 했나요? 안 해놨네요. in addition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 두어 개만 대봅시다. 뭐 있어요? furthermore 그 다음에 moreover 그 다음에 뭐 additionally 또는 뭐 also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moreover, in addition 이런 건 동의어입니다.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 자체도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agricultural market. 자, 우리 농업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수학의 크기에 있어서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야? 수학이 일정치 않다는 얘기지. 어떤 해에는 많이 수확이 되고 어떤 해는 뭐 수확량이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result from이에요. in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from을 썼으니까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잖아. 그 수확량이 일정치 않은 건 뭐 때문인 거야? 기후 때문이네요. 그죠? 변동하는 기후 농업이니까 아무래도 기후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그죠? 또는 뭐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뭐 비료 값이 폭등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unstable. 기후 때문에 또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이 농작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냐면 해결책으로 locking in prices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lock이라는 단어는 잠그다라는 뜻을 가졌거든. lock in prices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잠그는 겁니다.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야. buy, 뭐 함으로써?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그래서 앞으로의 배달이니까 앞으로 있을, 됐어요? 앞으로 배달 올 거야. 그지? 앞으로 배달 올 곡물을 구매하고 미리 삼으로써 가격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 회사들이 뭐 하는 것을 to minimize such risks 그랬어요. 그러한 위험은 어떤 위험이야?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게 해결책인 거예요. Locking in prices 쪽이 해결책. 그걸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었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내산 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산 쌀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중국산 쌀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뭐 어떤 회사에서 막 중국산 쌀을 되게 많이 수입했다거나 뭐 이래 버리게 되면은 국내산 쌀이라는 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물론 이제 토양이 다르고 중국산 쌀, 미국산 쌀이라는 다른 나라 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용품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쌀 가격이라는 것이 뭐 될 수가 있냐면은 떨어지거나 뭐 급격하게 오르고 뭐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을 풀면 되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부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매해 추곡 수매제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대신해서 구매를 해요. 키로당 얼마 이렇게 구매를 해줘요, 그냥. 그런 가격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이 지문으로 치면은 locking in prices가 되는 겁니다.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되셨습니까? 자, 이것은요, make sense,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은 가주어일 거고요. 진주어가,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The Grain Trading Company, 그래서요. 곡물을 무역하는 곡물 거래 회사들이 to manage their risks,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within, 어디 안에서요? A single firm, 단일의 회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That, 어떤 회사냐면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그랬어요.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작동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 국가 이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래요. 뭐뭐라기보다라는 거니까 뒤에 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떤 왜 작동하는데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trading with each other. 자, 뭐를 거래하는? 서로 간에 거래하는 국가적인 회사들, 어떤 독립적인 국가별 회사로서 작동을 한다기보다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이라는 미국 대륙이 있고 이쪽이 뭐 아시아가 있다고, 요 중국 있고 뭐 한국 있고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쌀을 만들고 여기도 쌀을 생산하고 여기도 쌀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서로 거래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는 B라는 회사가 있어서 야, 이번에 얼마에 보내줄래? 그래, 이번에 얼마에 보내줄게.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국적 회사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A라는 회사, 여기도 A라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남는 거 일로 보내주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각각의 회사가 따로따로 있어서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면은 수틀리, 아씨, 이번에는 왜 이렇게, 너 맨날 그렇게 나한테 싸게 사가고 너만 많이 먹으면 나 너랑 이제 거래 안 해. 이래버리면은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던 잉여 생산물이 있는 곳에서 생산물이 부족한 곳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지들 나라들끼리 막 전쟁하고 있으면은 야씨, 수틀려서 나 아무도 못 나가. 우리 기름 아무나한테도 안 팔아. 이래버리면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아싸리란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 회사가 다 통제를 해버리면은 주고받는 게 좀 더 수월해지겠죠. 됐습니까? 자,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 자, 여러 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그들의 접근권은 access to 명사 그러면 뭐뭐에의 접근권 이런 뜻이네요. 자, 정보로의 그들의 접근은요.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것을요. To easily cover the risks. 그 위험을 이때 커버는 그냥 매니지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위험을 덮다라는 얘기니까 위험을 관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어떤 위험인데요? associate with 그러면 뭐뭐과 관련된 위험이네요. 뭐뭐와 관련된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그럼 뭐야? 농업 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이라는 것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어 모르는 거 꼭 체크하시라 그랬습니다. deficit은 부족, 결핍, shortfall, insufficiency, scarcity 이거 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lock in 그러면 잠궈놓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fix, freeze, stabilize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우리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Risk Management Strategy입니다. 뭐예요? 위험 관리 전략이죠. 자, 누구의 전략이냐면 초창기 국제적인 곡물 거래 회사죠. 곡물 무역 회사 정도로 합시다. 곡물 무역 회사의 위험 관리 전략에 관한 이야기네요. 됐죠? 자, 그래서 초창기 곡물 거래 회사들은요. 위험을 관리했는데 그리고 보장해 줬습니다. 뭐를 보장해 줬냐면 수익성을 뭐를 통해서 보장을 했냐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보장을 했답니다. 그 전략에는 뭐 있냐면 정보, 요 단어 좋네요.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가진다 그랬죠? 그 말을 뭘로 어떤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놓은 거야? 독점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정보, 독점을 통해서 수익성을 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뭘 사용했냐면 선물시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용했네요. 정보 독점도 사용했고 선물시장도 사용했고 그리고 뭘 사용했나요? 다국적 회사를 차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멀티내셔널 오퍼레이션 초국가적인 그 운영이죠. 뭐 하기 위해서 농업시장의 그런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국가적인 여러 국가에 걸친 운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공급 과잉과 부족 지역의 정보를 독점해서 수익을 창출을 했고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들 기업은 상품 거래소나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여기 옆에 어법 얘기했던 거는 쭉 읽어보시고 앞에서 설명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은 체크하셨다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되셨습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입니다. 14강의 4번이네요. 자, the importance of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자, 일단 중요함인데요. 뭐의 중요성이냐면 한 독자가 bring A to B입니다. 어머, A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네요. 즉, 한 독자가 페이지로 가지고 오는 것의 중요성은 그랬어요. 독자가 페이지로 가지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해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 뒷장의 예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헐시에 따르면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독해 능력이 부족하지만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보다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죠. 얘는 뛰어나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이고 얘는 부족하지만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인데 얘보다 이해도가 더 낮게 나타났대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즉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독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폭넓은 지식 습득이 독해력 향상에 필수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곧단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뭘 했었냐면은 매삼령이라는 걸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그 배경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한 독자가 그 페이지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뭐 말하는 거겠니? 독자가 페이지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뭐 말하는 거겠어? 배경 지식이겠지. 맞아요.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자, 그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연구는요, 그 knowledge deficit이라는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는 얘는 뭐 어떤 저서나 논문 이름이겠죠. 지식의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뭐 논문에서 헐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논의가 됐던 한 연구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뭐. 됐어요? 자, this study 그랬습니다. 이 연구는 그랬어. 야, 일단은 이런 거 이제 자꾸 눈에 보이시죠? 순서 배열의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 consist of는요. 조심하시라 그랬던 게 이게 어법은 요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얘는요.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라는 뜻이에요? 구성되다라는 뜻이걸랑요. 되다니까 능동처럼 느껴지니 수동처럼 느껴지니 수동처럼 느껴져서 얘를 be consisted of라고 썼을 때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학생이 있더라는 거야. 출제자는 그걸 노리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구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요. 옆에 동의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얘만 능동 형태고요. 나머지는 싹 다 수동 형태입니다. 특이하게. 구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onsist of만 능동의 형태를 쓰고 있지 나머지 동의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싹 다 수동 형태를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동의어로 외우는 것도 수동이니
얘도 수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수동태 못 쓰는 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여기까지는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계속합니다. 이 연구는 뭐로 구성이 되었냐면 두 개의 학생 그룹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were asked to 뭐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면 read a passage about baseball 그랬어요. 자, 우리 야구에 관한 passage, 글을 읽도록 요청을 받았대요. 됐죠? The first group, 잠깐만 두 개로 나눌 거니까 그럼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econd group 이렇게. 대립은 아니에요. 대립 대조는 아닙니다만 그냥 편의상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이템이 두 개 등장하면 항상 동그라미 세모 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 동그라미 세모가 대립 관계가 될지 안 될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는 대립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 값을 놓고 보면 대립은 맞죠. 하나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결과값이 서로 다를 테니까. 됐죠? 자, 첫 번째 그룹은요. was made up of 나왔네요. 구성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수동이에요. strong readers. 자, 이게 읽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읽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who knew little. 얘네들은 얘가 부정어네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야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요. 역시 수동입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struggling reader. 아까 위에 거랑 다른 거죠. 읽기 능력이 뭐 하는 사람이야? 힘들어하는 애예요. 낮은 아이입니다. struggling. struggle은 원래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분투하는 거야. 막 끙끙대는 걸 struggle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읽는데 막 끙끙대면서 읽는 놈,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뛰어나진 않는 놈이겠죠? 근데 걔는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학식은 학생 식당 아니고요. 학식 있는, 지식이 있는. About baseball. 야구에 대해서는 좀 아는 놈입니다. 자, after reading the passage. 자, 글을 읽고 난 후에 각 그룹의 학생들은 had their comprehension tested 그랬는데 tested에다가 어법 표시. 별표 3개.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왔습니다. 선생님,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는 원래 원형 부정사 쓴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때는 어떨 때 원형 부정사 쓴다고 배웠냐면요. 얘하고 사이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원형 부정사 쓴다고 배웠고요. 얘하고의 관계가 수동관계가 되면은 얘는 PP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comprehension, 이해력이 지가 시험을 봐요? 아니면 테스트 받아요? 테스트 받아야겠죠? 이해도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테스티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제 그들의 이해도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단이 scored, 득점하다라는 동사죠? higher, 더 높은 점수를 득점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독해력이 떨어지는 독해력이 부족한 독자들이, 독해력을 좋은 독자가 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야?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맞구나.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having strong reading skills. 자, 우리 동명사 주어 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강력한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수동사 써야겠죠, 당연히?
단수 주어, 동명사 주어니까 not enough, 충분치 않답니다. 누구에게 충분치 않아요? 학생들에게는 충분치 않아요. 어떤 학생들인데요? come to the page. 그 페이지에 도달한 학생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읽는 학생이겠죠? with, 뭘 가지고요? 여기 deficit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deficit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지문에서도 봤던 단어니까. 그치? deficit이라는 단어. 아까 동의어도 같이 봤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shortfall, insufficiency, scarcity, lack, deficiency. 이게 다 부족과 결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deficit이라는 말은 아까 위에 있던 뭐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인 거냐면은 little이라는 말하고 deficit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가 되는 거겠지 지금? 됐니? 자,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 결핍을 가지고서 그 페이지에 도달했던 학생들에게는 강력한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충분치 않았어요. 이런 얘기네요. 지문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지문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 though, 비록 the second group of reader, 두 번째 그 독자 집단이 were not strong readers, 강력한 그런 읽기 능력을 가진 독자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의 prior knowledge,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배경 지식이 이렇게 되네. 이것도 배경 지식이. 요거네요. 배경 지식. 그죠? 같은 말이죠. 그들의 prior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전의라는 뜻이에요. 이전. 이후 이전할 때.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전의 지식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요? outscore 뭐예요? 더 높은 점수를 받다니까 능가하다 이렇게 outperform 뭐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뛰어난 수행을 하다, 더 높은 점수를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능가하는 겁니다. with far better ability. 이게 비교급인데요. 비교급 앞에 far가 붙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진 독자들을 능가하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요런 단어들 outscore라는 단어 당연히 능가하다 쪽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맞아요? 요것도 동의어 한번 볼까요? 능가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surpass, 능가하다고요. outdo, 뭐뭐보다 뛰어나게 일을 하는 거고요. exceed, 뭐뭇을 초과하는 거고요. outperform, 뭐뭐보다 더 잘 수행하는 거고요. eclipse는 원래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일식이잖아. 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일식은 뭐야? 태양빛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이 단어는 안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일식이라는 것은 가리는 거니까 그거보다 내가 더 뛰어날 때 가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rior knowledge, 우리 이전의 지식이라는 거 또는 in the case of the good readers, 그리고 어떤 훌륭한 독자니까는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의 경우에 있어서 the lack of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요 주어 또는 요 주어 이렇게 간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지식, 배경 지식 또는 어떤 훌륭한 읽기 능력을 가진 독자의 경우에는 이전 지식이 부족한 것이 was the X factor였습니다. X factor는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첫 줄에서 했던 말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번 재줄순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말이 배경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를 빈칸으로 넣었을 때 이게 배경 지식이란 뜻하고 같은 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prior knowledge를 배경 지식이라고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첫 줄에서 얘기했던 리더가 페이지로 가지고 오는 것, 요걸 배경 지식으로 연결짓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렇겠구나라고 할 수는 있었겠죠. 자, 주제부터 한번 봅시다. Influence of prior knowledge on. 그래서 influence of A on B 그러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뭐가? 배경 지식이 이전의 지식이 reading comprehension은 무슨 뜻이에요? 독해. 이해죠, 이해. 이해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가 될 거고요. Prior knowledge is more important factor in reading comprehension. 이건 뭐 해석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지요?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와 있는 what a reader brings to the page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됐습니까? 지문이 그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아서 그냥 해석 정도 하면 바로바로 어떻게 이미지가 떠올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번엔 15강의 2번입니다. 자, the most fundamental rule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 한 이런 뜻이에요. 관해서 뭐에 관한? use of any measuring device 그랬습니다. 우리 측정 장비죠. 측정 장비의 사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은요.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일 거고요. The device 그 장비는요. always be ready입니다. 수동태 신경 쓰세요. 이게 수치를 읽다라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면 수치를 읽는 주체는 사람일 거고요. 기계장치가 장비가 주어로 와 있으니까는 수치가 읽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be read라는 수동태 형태를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To its optimal capability with regard to precision. with regard to는 뭐뭐과 관련해서 이런 뜻이에요. 정확성과 관련해서 precision 정확성이라는 뜻이고요. 정확성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여기네요. accuracy라는 단어도 있고요. exactness 이런 것도 정확성이라는 뜻이겠죠. exact가 정확한, exactness 정확함, accurate 정확한, accuracy 정확함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형용사 형태 있겠죠. precise가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accurate이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exact가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전부 그거를 명사로 바꾼 겁니다. precise, precision, accurate, accuracy, exact, exactness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갑니다. 자, 정확성과 관련한 최적의 능력까지입니다. 어디로, 어디까지 이런 뜻이죠. 정확성과 관련한 최적의 능력까지
항상 읽혀야만 하는 거래요. 뭔 소리죠? precision,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써야 되겠죠? in the number of digit입니다. 자, 보세요. the number예요. 뭐예요? 뭐뭇의 수입니다.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a number of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라 그랬어요. 많은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digit는 단위라는 뜻이에요. 단위. 그러니까 그 자릿수 얘기합니다. 단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자릿수. 자릿수. in a measurement. 측정에 있어서 자리의 수입니다. the number of digits 그러면 예를 들어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의 뜻을 가지는 게 digit예요. 됐죠? 그럼 the number of digits이니까 자리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확성은요. 어디에 표현되는 거냐면 측정 값에 있어서의 자릿수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래요. 뭔 소리냐면 345.2인치가 더 정확한 거예요? 345인치보다. 당연한 거 아니니? 소수점 한 자리까지 더 정확하게 써준 거니까 자리 수가 몇 자리니 소수점 이하 몇 자리인가요? 이거가 곧 정확성과 관련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더 비교급 썼습니다. The more digits this measurement has 형광펜도 이렇게 한번 띄어서 칠하세요. The more precise it is 이렇게. 선생님 좀 이상해요. 여기 이거 일단 착각하지 마실 거. 이것도 독해 영작 못하는 애들 또 헷갈린다. 여기는 형용사인데요. 여기는 왜 명사 써요? 이거 디지털이라는 형용사로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This measurement 원래는 이렇게 썼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측정값이 has more digit. It is more precise. 이렇게 썼던 문장이에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뭐뭐함에 따라라는 접속사가 원래 쓰였던 거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has라는 타동사가 왔으니 digit라는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지? 여기에 is라는 이형식 동사가 왔으니 여기는 형용사가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비교급 명사를 덜을 붙여서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얘를 이렇게 덜을 붙여서 앞으로 내보낸 거고 얘를 덜을 붙여서 이렇게 앞으로 내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더 붙여서 남은 거 그냥 주어 동사, 더 붙이고 남은 거 주어 동사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뒤에는 형용사인데 왜 앞에는 명사인가요? 앞에는 목적어를 내보낸 거니까 명사가 나가는 거고 뒤에는 보어가 나간 거니까는 형용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시까지는 채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없는 자리. 그죠? 당연히 얘가 더 정확하겠죠. 뭐 이것까지는 굳이 막 열심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다 되시죠? 만약에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뭐가? 가주어, 진주어. 뭐가 가능하다면 obtain, 얻다라는 뜻인데요. 얻다 동의어도 빠르게 보고 갈까요? 얻다 동의어, acquire 얻다, attain 얻다, 획득하다, secure 확보하다라는 뜻이에요. 확보하는 거니까 얻는 거죠, 결국은.
다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obtain, acquire, attain, secure. 전부 얻다. obtain the first digit. 그래서 첫 번째 자리입니다. to the right of the decimal point. decimal point가 요게 소수점이란 뜻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From a device, 장치로부터 소수점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까지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that digit should be recorded. 그 자리가 기록이 되어야 할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obtain the second digit to the right of a decimal point.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자리까지 얻는 것이 가능하면 that digit 그 수치 또한 should be recorded.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나냐 두 개냐 그게 조금씩 더 정확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a laboratory worker, 실험실 근로자는 should endeavor to 동사 원형은 그냥 try to예요. try to. strive to 노력하는 겁니다. try to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옆에 있나요? 네, 있네요. strive to, attempt to, seek to, try to. try to는 없네요. 너무 쉬워서 안 썼나요?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연구술, 실험실 근로자니까 연구자라고 합시다. 연구자는 얻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를? 가장 most digit possible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자릿수를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from 뭐로부터요? Whatever device is being used, whether it is digital or non-digital.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또는 A이든 B이든 간에 라는 양보부사절 만드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디지털 장치든 디지털 장치가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어떤 장비가 사용되어지고 있다죠.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어떤 장비가 사용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최고의 가장 많은 자릿수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별 내용 없네요. 동의어 정도만 열심히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우리 측정 기기,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측정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면 정확성과 관련해서 최적의 능력치까지 그 장치는 그 수치가 읽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능력까지라는 얘기는 걔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소수점 이하를 봐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 안에 눈금이 소수점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거는 첫째 자리, 어떤 건 둘째 자리 이렇게 표시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많은 최적의 능력치까지 그 수치를 읽어내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곧단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ximizing precision. 오, 그래. 정확성을 극대화하다예요. 뭐 함으로써 최적의 number of digit 뭐예요? 자리수죠. 최대의 자릿수를 기록함으로써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o ensure the highest level of precision. 해석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One must always record. 한 사람은 항상 측정값을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뭐를 가지고요? maximum number of digit이에요. 최대치의 자릿수를 가진 측정치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measuring device is capable of providing. 그 측정 장비가 제공하고 있는 최대치의 자릿수를 기록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 번호 봅시다. 자, 요것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거를 먼저 할 건데, 요거는 보니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준거 집단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진 지문이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아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한번 내용을 짚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 준거 집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준거 집단은 규범적 효과와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라는 세 가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규범적 효과는 뭐냐면 긍정적인 가치관을 담게 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 약간 부정적 뉘앙스고요. 그리고 뛰어난 집단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주변의 것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연합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평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내용을 읽을 거예요, 이제. 자, in group. 하나의 내 집단은요, can become a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 뭐냐면요, 동격이죠. 집단은 집단인데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용되는 집단입니다. 뭐로 사용되는 집단이냐면 평가를 위한 한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의 틀로서, 준거라는 말 자체가 약간 평상시 잘 안 쓰는 단어니까 뭐 기준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준거라는 단어의 뜻이 있기는 있어서 준거의 틀이라고 적기는 하는데, 그냥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그냥 기준이 되는 틀,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은 준거 집단이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준거 집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그런 기준이 되는 틀 같은 거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래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 행동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을 뭐로 삼는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강사 집단을 기준으로 삼는 걸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영어를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르치는 사람 집단 속에서 나의 행동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느냐, 또는 뭐 내가 송파 종로학원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니까 송파 종로학원의 선생님들의 중에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강의평가를 했을 때 강의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이제 그러면 송파 종로학원의 선생님들이 준거 집단이 되는 거겠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뭐 여러분들 가밀고등학교 학생이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뭐 3학년 몇 반이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영어 내가 지금 2등급이니까 영어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을 준거 집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members of a volunteer organization,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자원봉사 단체의 구성원이요, may evaluate, 평가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을. 제기대명사 당연하죠. 얘하고 같은 아이니까 제기대명사 써야겠네요. 그쵸? 자, 뭐 함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하나요? By the standard of the group. 그 집단, 여기서 그 집단은 어떤 집단 얘기하는 거야? 그 자원봉사 집단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 자원봉사하는 집단의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2회 이상은 자원봉사를 하는 나라고 하면은, 2회를 못하면은 내가 과연 이 조직에 또는 이 단체에 계속 있어도 되나? 라는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준거 집단이 될 수 있겠네요. And feel proud. 그리고 감각동사가 왔으니까 형용사 보호가 와야겠네요. 자랑스러워 하더래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contribution to, 명사 이렇게 와서 뭐뭇에 대한 기여,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한 기여의 자랑스러움을 느낍니까? Community Service Project. 뭐예요?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니까 쉽게 말하면 요 자원봉사 단체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뭐 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좋아졌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아직도 쓰레기를 버리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뭉쳐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의 자원봉사 단체겠죠. 뭐 돈 받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디를 뭐 종로를 돌아다녔어. 그러면 종로의 거리를 깨끗하게 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여분에 대한 자랑스러움, 뿌듯함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됐습니까? 자, this positive self-evaluation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맞죠?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 선풍기를 좀 단수를 낮추면 안 되겠니? 저렇게까지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단수 좀 낮춰라. 뭐? 이게 1단이라고요? 위에 있어, 위에. 돌려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아니, 끄지는 말고. 반대로, 아니, 뭐 돌리던 방향으로 계속 돌려봐. 아니, 잡아 뜯지 말고 돌리라고. 아, 답답하다, 진짜. 낮추는 거 아니야? 어? 낮추는 거 아니야? 낮추라고. 일단 이게 1단계라고? 왜 이렇게 소리가 커, 근데? 1단계가? 탱크 지나가는 줄 알겠네, 씨. 자, 이러한 긍정적 자기평가라는 것은 반영합니다.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효과가 나옵니다. 규범적 효과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대요. 선생님, 규범적 효과가 뭔가요? 자, 준거 집단의 규범적 효과라는 건데, 자, 여기 관계대명사 평상시에 잘 안 쓰던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꼭 와야 되고 요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이렇게 바로 share라는 동사가 바로 온 거니까. 맞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격이라는 건 이 명사의 소유격이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더 그룹 스라는 소유격을 쓴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그 집단의 구성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습니까? 동현이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share, 공유한대요. The same view of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한 같은 관점을 공유를 하고 나누고 있더랍니다. 됐죠? 자,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준거 집단의 규범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대요. 보여주고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내가 여기 기여를 했네라고 뿌듯해하고 있으니 괜찮아? 뿌듯해한 것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야 우리는 서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됐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유기견들 봉사단체라고 치자. 그럼 유기견들 봉사단체는 어떤 관점을 가져요? 세상에 인간만 목숨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다 목숨을 가진 소중한 것들인데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잠깐 데려다가 같이 있다가 이게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가치관과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같은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규범. 그러니까 최소한 유기견 봉사단체라는 집단에서는 어떤 규범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무슨 유기견이나 이런 애들 보면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규범화가 되어 있는 집단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규범적 효과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만약에 other members of your reference group, 자, 당신 준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당신의 부모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준거 집단이야? 가족이라는 준거 집단인 거죠. 맞아요? 가족이라는 준거 집단에 나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have high self-esteem. 뭐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또한 뭐 할 것 같은 거야? 그 규범을 공유할 것 같은 거야. 그 규범은 뭐니? 자존감이 높은 거지. And high self-esteem.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가지는 규범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준거, 가족이라는 준거 집단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나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 가족 자체가 몇 명이 다 자존감이 높아요? 나도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규범적 효과다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 규범적 효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수반하고 포함하는 거냐면 imitating, 얘는 지금 동명사 목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The reference group, 준거 집단을 모방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집단을 막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러나 reference group 그랬어요. 자, 잠깐만. reference group은 또한 그랬어.
이제 뭐도 같는데 comparison effect도 같고요. 또는 연합 효과라는 것도 같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however는 전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했고요? 규범적 효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는 정도로. 전환 장치다. 됐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열의 장치도 들어가 있으니까는 얘는 다른 것 좀 나열해 볼게요. 라고 일종의 뭐 환기시켜주는 장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뭐가 될 거라고요? 이제 비교 효과와 연합 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비교 효과, 비교해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요 however의 위치는 여기 앞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만약에 most of your classmates, 당신의 반 친구들 대부분이 shine, 뛰어나대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랍니다. 어디에서요? academic achievement, 학문적 성취.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한대요. 반 친구 대부분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당신은 compare A with B예요.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걔네들과 같이 비교를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나보다 다 뭐 하는 애들이에요? 뛰어난 애들이네요.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니?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까는 에이씨 왜 나만 못하지? 나만 병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것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 가능성 있겠죠. 자, 그래서 느끼더래요. 자, 요거는 분사구문이니까 and feel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이걸 분사구문으로 쓰면은 and 지우고 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라고 느끼고 생각하냐면 your academic performance는 not up to bar 그랬어요. be not up to bar 그러면 기준에 못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의 학업 성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Being associated with the brilliant group, do 그래서 그러나 어머 이번에는 동명사 주어를 썼습니다. 분사구문이 아니고요.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니까 동사 못 썼어요. 단수동사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효과냐면은 굳이 따지자면 비교를 해서 얻은 부정적인 결과니까 비교 효과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효과를 얘기할 거야? 연합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3번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됐니? 자, 그 똑똑한 집단과 being associated with 뭐야? 연관되어 있다. 똑똑한 집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makes you feel proud.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feel proud of는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더래요.
basking in reflected glory 그랬네요. 뭐 하면서 반사된 영광을, 요거는 어려운 단어인데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누리면서 정도가 되겠죠? 잠깐만, 반사된 영광을 누린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나라는 연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러나는 지금 방향을 바꿔준 거, 다른 방향이 반대인 거를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는 비교 효과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연합 효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대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however는 1번 효과 얘기하다가 9번 효과 얘기하다가 이제부터 2번, 3번 효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라 자리에 도우 쓰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우 자리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도우라는 아이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however는 대문자로 써도요, 이게 그러나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우는요, 대문자로 쓴다는 얘기는 문장 제일 앞에 온다는 얘기고요. 도우는 대문자로 쓰게 되면 얘는 그러나라는 뜻은 없어요. 무조건 일지라도라고 양보부사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중간이나 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주어 동사가 뒤에 결합이 안 되고 단독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독 사용이 될 때 얘는 그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갑니다. 문단 순서 배열 좀 신경 쓰세요. 얘는 문단의 순서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단 순서나 아니면 문장 삽입까지도 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좀 읽어보십시오. 자, 주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단어 중에서도 imitate 이런 정도 단어 동의어는 확인해 두셔야겠네요. proud, boastful,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모방하다, mimic, 모방하다, 흉내내다, emulate도 모방하다. shine은 빛나다니까 뛰어나다, excel, 뛰어나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연관이 되는 거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주제 볼게요. 주제. How reference group shape our self-evaluation. 요거 잘 보세요. 우리의 자기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맞아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부정적인 감정도 생겼다가 때로는 자랑스러워하는 감정도 생겼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을 품게도 해주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막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주제문이 되겠네요. 자, reference group 영향을 미칩니다. appraisal이라는 단어가 평가라는 뜻이고요. appraise가 평가하다라는 동사예요. 평가하다라는 동사에서 SAL, appraisal이라고 써가지고 평가라는 명사가 된 겁니다. 자기평가라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through 뭘 통해서 1번 효과, 2번 효과, 그리고 3번 효과 이렇게. 됐니? 효과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고 1번만 imitation, nomotive imitation, imitation은 흉내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규범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성취가 높은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자부심을 통해서 자기평가라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료 제가 되게 많이 줬어요. 복사를 엄청 많이 해서 줬어요. 다 보셔야 돼요. 안 볼 거면 미리 얘기해. 복사 그만하게. 다 주긴 다 줬는데 아까 그 두 번째로 준 거 있잖아. 12강부터 변형 문제 준 거. 그 앞장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앞에를 안 줬어요? 안 줬다고요? 미리 얘기해. 필요 없나? 복사 안 할 거야. 복사 안 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풀고 또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때 복사해 드릴 테니까. 자료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료를 잘 받았으면 자료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드린 자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료는 워크북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리고 처음 드렸던 변형 문제 있죠. 오늘 그 A3 용지로 해서 이렇게 중간 스테플러 찍어져 있는 거 있죠. 그 문제가 좀 좋아요. 워크북 열심히 반복해서 지문 학습하시고, 지문 확인하시고, 정시간 없으면 그 중철되어 있는 변형 문제라도 꼭 풀어보십시오. 그거 다 하고 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서술형 드린 거 있죠? 그것도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public goods, 공공재라는 단어네요. 공공재는요, undervalued, 가치가 어떻대요? 저평가되고 있답니다.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공재니까. which exist. 근데 그것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선행사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뭘 위해서 존재를 해요? 사적 재화라는 것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시장이죠. 일반적으로 사적 재화에 대한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죠? 뭐가 아니라 rarely for public goods. 공공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는 공공재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들어와야 돼요? 저평가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맞니? 읽어보자. 얼핏 보면 저평가됐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갑니다. Aquatic habitat such as wetland, 습지와 같은 수생서식지라는 뜻이에요. 아쿠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쿠아 리움, 그럼 뭐야? 수족관. 그지? 그래서 이라는 말로 끝나면 장소가 되거든요. 아쿠아 그러면 물이 있는, 리움 그럼 수족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생서식지인데요. 예를 들면 습지와 같은 수생서식지는 provide, 제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that, 수식어겠죠? are often public goods. 자, 근데 그것은 주로 공공재죠. 자, 뭘 포함해서? breeding or refuge for unique species. 자, 우리 독특한 종을 위한 브리딩은 뭐야? 기르는 거죠? 번식이나 또는 피난처 같은 것을 제공을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수달이 이제 뭐 물에서 새끼도 낳고 거기서 주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독특한 종, 예를 들어서 수달이라 칩시다. 수달이라는 종의 번식 장소이기도 하고 피난처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재라고 부르는 걸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거 recreation, 휴양이라든가 또는 사냥과 관광 또는 purification of water supply, 물 공급의 정화 정도랄까요? 정화를 포함하여 공공재인 다양한 혜택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including 이하에 있는 건 전부 다양한 혜택의 내용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나열된 거니까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자, 이러한 benefit은요. 향유가 되죠. 즐겨집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제공이 되죠. 그들에게 무료로.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료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없다고 저평가가 되는 거고요. By natural functioning of the wetland. 습지라고 하는 것에 자연적인 기능에 의해서 무료로 그들에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예시의 장치가 되고 뭐의 예시가 돼야 되냐면 저평가의 예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평가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저평가된 것에 예시가 맞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나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for example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앞에 한 두 줄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평가하고 뭔 관계가 있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무료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부터 한 거냐면은 공공재가 주는 다양한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야. 공공재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우리는 돈 주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There is no market. 자, 뭐가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And thus no price.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없어요. 공공재에는. 시장이 없으니 가격도 형성이 안 돼 있고요. 맞습니까? 이러한 공공재의 사용이죠. 습지 같은 공공재 사용에 대해서는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연결되는 것도 그래.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거 괜찮나요? 괜찮죠? 무료니까는 가격이 없어요. 이렇게 간 거죠. 시장이 없고. 그러나 The actual value of these services. 이게 이제 전환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전환을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전환을 만듭니까? 제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뭔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할 거예요? 시장 가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실제 가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 가치 얘기한 거고. 시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게 맞아요. 뭐 습지 있다고 해서 습지 뭐 얼마야?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그지? 그럼 수달한테 돈 받을 거야? 수달은 돈이 없으니까 뭐 물고기 받을 거야, 그러면? 자, 시장 가치는 없지만 실제 가치는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but 괜찮죠? Because many people benefit from these services.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요. Total additional benefit of all individual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를 일단 total additional benefit of all individuals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enjoy provision of these services, 이 서비스들의 제공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 즐기다, 향유하다 이런 뜻이지? 맞니? 그러면 분명히 습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습지가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부가적인 혜택의 총합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의 가치가 돼야 된다고요. 자, 전체를 합쳐놔야 됩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향유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하고 있으니까.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 재화는 내가 어떤 펜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펜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독점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사적 재화는. 내가 쓰고 있으면 남은 못 쓰는 상황이죠.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니들이 숨을 못 쉬니? 그런 걸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본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 습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습지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은 습지를 사용 못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습지가 주는, 예를 들어서 습지 뭐 수생식물이 예쁘게 펴가지고 난 거기에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럼 나한테만 감동 주냐고요. 다른 사람 내가 눈을 다 쑤시고 다닙니까? 눈 감아! 막 이러면서 쑤시고 다녀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독점성이 비베타성, 비벽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베타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배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적 재화는 배제성이 있어요. 내가 쓰면 남이 못 씁니다. 내가 독점성이 있어요. 내가 쓰면 남이 못 써요. 독점성과 베타성이 있다고요. 사적 재화는. 근데 공공재는 독점성과 베타성이 없어요. 비독점성, 비베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향유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향유를 하고 있으니 그것의 가치는 그 사람들이 누린 가치를 전부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싹 다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그럼 이러한 가치는 어떤 가치? 합쳐진 가치야. 됐니? 이러한 가치는 엄청 클 수도 있죠. Even though, 비록 뭐이지만 there is no apparent market price. 그렇죠. 명확한 시장 가치라는 것이 없을 뿐이지 그 가치는 엄청 큰 거잖아요, 사실은. 왜? 예를 들어서 공기의 가치. 숨 쉬고 있는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이 숨을 쉬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를 다 합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this gap, 이러한 격차는,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이러한 차이는, 요게 이제 환언한 겁니다. 요 문장의 위치를 골라라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격차가 뭐와 뭐의 격차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뭐하고 뭐의 격차? 실제 가치와
실제 가치는 어떻게 측정된다고? 총합으로 측정된다고. 근데 시장 가치는 0이잖아요. 그죠? 총합이니까 이 가치는 엄청 클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니 안 그랬니? 습지로부터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의 그 이익을 다 합쳐놔야 된다 그랬고 그 가치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근데 시장 가치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의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격차가? 자, 그 격차는, 자, 뭐하고 뭐 사이의 격차요? Zero price for wetland service and their actual value to all beneficiary. 이게 수혜자라는 뜻이에요. 단어 외우세요. 모든 수혜자에게 사실상의 가치와 그것의 시장 가치 0이죠. 그것의 갭은요, indicate. 너무 친절했어. 여기 between 이하 빼도 this 갭만 해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글을 너무 친절하게 써줬어. 그지? 자,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자, 여기가 빈칸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건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인가요? 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겠어요? 이거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죠. 공공재는 뭐 됐다? 좆됐다가 아니라 저평가됐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진 않을 테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 뭐 어떤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야. 반영하는 것을. 공공재의 진정한 가치를, 참 가치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영하지 못했다. 즉, 격차가 생기도록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로 바꿀 수 있겠다. 그쵸? 됐니, 얘들아? 뭐라고요? H가 어딨죠? How market fail to reflect the true value of public goods. 요지문도 순서 잘 보세요. 순서 잘 보십시오. 요지문도. 얘는 각 단락마다 연결사 또는 뭐 디스 명사 이런 것들 잘 줬기 때문에 그냥 눈에 그냥 해석만 쭈르륵 하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락을 구분을 해놨을 때 그 단락과 단락을 이어가는 연결사를 연결고리를 내가 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주제 봅시다. Why markets fail to reflect. 여기 나오네요. 그대로 나왔네요, 여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 빈칸에다 쓰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 실패했나요? 왜 실패했나는 안 주지 않았니, 근데? 왜 실패, 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아요? 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나요는 없지 않나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항의하니까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과소평가된다? 당연한 식이에요. 그건 네 개인의 견해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에... 요약문 봅시다. 일단 Public goods like wetland, 습지와 같은 공공재는 심하게 undervalued 됐습니다. 시장에서. 그 이유는요. 무료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어떤 명확한 시장 가치, 시장 가격이라는 것 없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좀만 힘냅시다. 그래도 오늘 10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symbols. 이게 소재겠죠, 뭐.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구적인 거래요. 중요한 거래요. 도구적인 거고 중요한 거랍니다. 잠깐 그 옆에 동요 좀 보고 계세요. 자, 상징이라는 것은 뭐 하는데 중요하냐면 helping people derive meaning from social situation. 준사역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원형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derive는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의미를 끌어냅니다. 뭐뭐로부터 끌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B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요. 쟤 지금 자는 거니 설마? 아니지? 소셜 시츄에이션은 사회적 상황입니다.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도움을 줄 때 중요한 게 바로 상징이래요. 그런가요? 자, in social encounter. encounter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우연한 만남을 encounter라고 합니다. 사회적 만남 속에서 각 사람의 해석과 definition, 정의입니다. 뭐의 해석과 정의냐면 a given situation, 어떤 한 주어진 상황이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는 becomes, 뭐가 되는 거냐면 주관적 현실이 되는 거래요. 자, from, 뭐로부터의 that person's viewpoint, 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사회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각각의 사회적 상황을 각 개인이 똑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각각의 해석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런 각각의 해석과 정의가 결국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주관적인. 자, we often assume,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what we consider A to be B인데요.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is shared, 공유가 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가정하는 거래. 이게 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정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 전환이 있는 거지? 맞아? 즉,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생각한 현실. 오, 야, 이 정도면은 공간 널찍널찍하고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이 학원에서 야, 인원 6명밖에 없는데 이 정도 넓은 공간이면 충분히 넓게 우리가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 라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데 여기 누군가는 아우 선생님 좁아 터져가지고 좀 불편해 죽겠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 나는 이 현실을 다른 애들도 다 편하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통념이라고 적었네요. 자,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은 is acquired and shared. 주관적 현실이 뭐 되어지고 있습니까? 얻어지고 있고 공유되어지고 생겨나고 공유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이제 나옵니다. 심볼을 통해서요. 근데 그 심볼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agreed upon 뭐예요? 합의된 심볼입니다. 특히 언어와 같은 이게 심볼이 언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였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한 거, 이게 사실은 주관적 현실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관적인 거죠. 맞아요? 그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은 생겨나고요. acquired는 획득하다는 뜻이에요. 획득되어집니다. 생겨납니다. 그리고 shared, 공유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합의된 상징, 즉 언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래요. 만약에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예시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요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외칩니다. In a crowded movie theater. 굉장히 사람이 많은 영화관에서 여기 예시장치 있네요. 예를 들어서 불이야! 라고 외친다면 that language, 그 언어는요. produces, 만들어냅니다. the same responses. 같은 이라는 단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아마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escape라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불이야 그랬으니까 도망쳐야 될 거 아니니. 그거는 어떻게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 불이야라는 합의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라는 합의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야라고 했을 때 똑같은 반응, 즉 도망이라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똑같은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뭐? 그 현실이, 주관적 현실이 뭐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이게 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맞니? 내가 이 현실을 불이 났는데? 라고 주관적 현실을 판단하고 해석한 거지만 불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반응 도망이라는 반응을 내는 이유는 불이야 라는 우리의 합의된 언어가 상징이 같은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언어 상황 하에서만큼은 내가 해석한 그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이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자, 누구에게서요? In all of those who, 모든 사람에게서 같은 반응을 이뤄냅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한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똑같다라는 말도 어휘 문제 체크하세요. 이거 different 들어가면 골라내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여기 different 쓰면은 그냥 다른 이러고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 흐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되게 많이 틀릴걸요? 왜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을걸? 자, when people in group do not say the same meaning for a given symbol. 자, 이제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주관적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래요? Not share same meaning for given symbol. 그래서 그 해당 심벌에 대해서, 즉 불이야라는 상징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 그러나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은 거죠. 없지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잖아. 뒤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네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however, 맞죠? 여기에 however 써야겠구나.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생기겠죠. 리절트는 동사입니다.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이야. 혼란이라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people, 사람들인데 who did not know,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The meaning of the fire, word fire. 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would not know, 알지 못할 거래. 뭐를? What the commotion was about. 그 commotion은 소란, 소동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공유를 하고 있는 그 상징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던 사람은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와, 큰일 났다. 나와. 누구야? 어디 있니? 뭐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몰랐던 사람은 왜 저래?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 they receive.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의주동의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절이 주어일 때도 단수 동사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할지는, 즉 해석하는 방식은 뭐가 되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되는 거야? 주관적 현실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관적 현실이 돼요. 그리고 아마도 뭐 할 거래요? 강하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디에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요? 왜요? 언어를 통해서 또는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주관적 현실이 공유되고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도 빈칸 나오면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두 군데 다. 이 문장 위치도 그러면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장 위치도 괜찮겠죠? 아, 주관적 현실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과 공유되지 않는 상황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주제 봅시다. How shared symbols construct our subjective reality? 공유된 상징이, 공유된이라는 말은 아까 agreed up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요 정도의 의미예요. 형성합니다. 우리의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형성합니다. 괜찮니? 자, 우리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죠. 뭘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상징을 해석, 언어와 같은 그런 상징의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사회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합시다.